높은 분양가로 인해 강원 지역의 분양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로 몰린 수요자들을 노린 전세 사기도 기승을 부리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민주당 강원도당이 도정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강원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협치를 다짐했습니다. 7년간 방치됐던 원주 치악산 드림랜드가 시민들을 위한 치유의 숲으로 새 단장을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민선 8기 원주시정의 주요 공약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 공개됐습니다. 29일 강원도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병상 가동률도 65.4%를 기록하며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승률이 전국 2위를 기록하면서 높은 가격에 분양을 포기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높은 금리 때문에 부동산 매매 심리가 위축된 게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전세로 몰린 수요자들을 노린 전세 사기와 깡통 주택도 주의 대상입니다. 양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가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온 회사원 김도현 씨. 며칠 전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2배 이상 올랐다는 문자를 받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지금 재계약 기간도 다가와서 재계약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금리가 2배 뛰어버리니까 재계약을 지금 좀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는 소식에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지만 이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가격이 소폭 내렸다고는 하지만 2년 전 전세 계약 당시보다 무려 40%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역시 5% 수준으로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김 씨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은행은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사상 첫 4회 연속 금리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아파트 매매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그 아파트 매매에 대한 대출 이자도 또 좀 센 편이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난감한 상황이에요. 지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점은 아파트 신규 분양 시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2분기 도내 민간 아파트 분양률은 64.6%로 1분기보다 30%포인트 이상 빠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25%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전국 평균 분양률이 85%에 달하는 점과 비교하면 강원 지역 분양률이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인상되면서 지금 당장에 뭘 내가 사겠다 이런 거보다는 좀 지켜보고 좀 더 떨어지겠다 이런 걸 지켜보다니까 내년 전반기까지는 조금 지켜보지 않을까. 소비자 입장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심리 요인이 큰 것 같습니다. 아파트 전체 거래량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6월 3,700건이던 아파트 매매량은 11월 6,000건까지 치솟았는데 지난 6월에는 2,600건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아파트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 특히 원주에서는 지난해 3월 이후 3천여 건의 아파트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전세를 낀 거래가 360여 건으로 12.2%에 달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러한 원주 지역의 갭 투자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을 한 경우에는 사후의 구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전세가 비율도 확인을 하고 정확한 시세나 정확한 권리관계를 직접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높은 금리가 당분간 부동산 시장 전반에 계속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파트 가격 하락장이 이어질 경우 전세로 눈을 돌린 실수요자들은 깡통 전세에 대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제공한 전세 사기 의심 정보는 14,000여 건, 보증금 규모는 1조 500억 원이 넘습니다. 10,000건이 넘는 의심 거래를 체결한 임대인은 800여 명에 불과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지휘부와 도정 현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지사가 야당과 협치 행보에 나선 건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날 간담회에서는 김우영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과 허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통합과 협치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내년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법안 개정과 국비 확보 등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전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지역위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강원도 현안 과제와 내년도 국비 확보 등을 논의하기 위한 현안 간담회에 참석한 겁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허영 국회의원과 원창묵 원주갑 지역위원장 등 지역위원장들이 참석했습니다. 김진태 지사가 취임한 뒤 야당과 협치 행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원도에서도 정광열 경제부지사와 각 실국장 등 간부들이 대거 자리했습니다. 양측은 강원도 현안 해결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강원도청에서 추진하는 일들이 국민의 힘하고는 직접 관계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다 강원도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당을 떠나서 강원도 당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 지우기나 이런 것들 해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순한 맛으로 조금 더 넓은 포용의 정책 수용력을 가지고 좀 계승 발전을 열심히 해주시면 저희 또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김진태 지사는 여야 협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세부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뿐 아니라 국회 다수당인 야당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지원위원회 법도 역시 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회에 아직까지 상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 또 위원장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민주당 강원도당 지휘부도 강원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며 김 지사에게 통합과 협치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특별한 지원을 통해서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아주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노력을 계속 쭉 도사님께서 포용하셔서 발전적 대안을 함께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과 도로철도망 사업, 내년도 국비 확보 등이 논의 과제에 올랐습니다. 민선 8기 강원도정이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강원도에서 1000명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보건당국은 29일 0시 기준 강원 지역의 신규 확진자가 1,513명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확진자 수는 일주일 전보다 621명 줄며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지역별로는 춘천이 3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원주, 강릉, 속초 등 4개 시에서 세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병상은 159개 중 104개를 사용하면서 65.4%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도내 4차 백신 접종률은 16.9%로 집계됐습니다. 제천 영월 고속도로가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면서 제천 영월 삼척 고속도로 전 구간이 10년 내에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주 환경부와 제천 영월 고속도로 전략 환경 영향평가 협의를 의뢰했고 이 협의가 끝나면 착공을 위한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앞으로 10년 내 제천, 영월, 삼척 고속도로 모든 구간 동시 개통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공약 사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원광수 시장 취임 후 60여일 만인데요. 공원이나 놀이터 조성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논의됐는데 지난 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높았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는 일단 중장기 공약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96년 원주시 소초면에 문을 연 옛 치악산 드림랜드 부지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던 놀이공원이었지만 운영난으로 문을 닫은 뒤 7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방청이나 국립공원공단이 부지 활용을 검토해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습니다.
민선 8개 원주시는 이곳에 시민들을 위한 치유의 숲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26만 제곱미터 부지에 수목원과 휴양림을 갖춘 시민 휴식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해당 부지가 도유지인 만큼 적은 비용으로도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꾸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막 요란하게 이렇게 꾸민다는 그런 개념보다 그 남이섬 있지 않습니까? 남이섬.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아주 자연 친화적으로 하는지 뭐 그런 건 메타세과이어도 있고. 미세먼지 걱정 없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대규모 실내 놀이터 건립도 추진 중입니다. 원주시는 시유지 중 한 곳을 골라 지상 2층, 전체 면적 13,000제곱미터, 축구장 2개 크기의 실내외 놀이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11호 25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인데 오는 2026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경제와 행정, 복지 등 6개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한 84개 공약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내놨습니다. 실내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정말 숨이 찰 정도로 막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만들자. 아이들이 이제 어디 가서 마땅히 놀 데가 없으니까 만드는데 그 안에 미세먼지 그 안에 유입됐을 수도 있는 그런 미세먼지를 다 잡아내는 그런 공기청정시설 아주 깨끗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놀이 환경을 이제 제공하는 건데 기왕에 만드는 거를 이제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원도 최고가 아니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관심을 모았던 삼성 등 대기업 반도체 공장 유치는 중장기 공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등 정부의 정책 기조와 연계성을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다음 달까지 모든 시민들에게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내년부터 초등학생들에게는 매달 10만 원의 교육비를 제공하는 등 현금성 지원 공약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입니다. 원주시는 이번 검토 결과를 보완해 다음 달 최종 공약 사업을 확정하고 선포식을 열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야자. 이 야자라는 단어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야자나무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보다 우리나라에서는 야간 자율학습의 줄임말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 정규 수업 이외에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으로 마련된 야간 자율학습. 이른바 야자는 학생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부터 대부분 자율선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한 학교에서 야자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져 공부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야자 참여를 설득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야간 자율학습에 모두 참여한다고 해서 학력이 향상될 것인지는 의문이라는 게 학생들의 반론인데요. 학원 수업 등 자신만의 계획이 있는데 학교가 획일적인 학습을 강요한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습니다. 그럼에도 교육 방식의 변화는 아직 더디기만 한데요. 야간 자율학습이 교육 현실을 반영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일까요? 아니면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의 유물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LG헬로비전 부천 김포방송이 한국 케이블TV 방송협회 보도상을 받았습니다. 케이블협회는 지난 26일 2분기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을 열고 보도 4편, 정규 2편, 특집 2편 등 분야별 수상작 8편을 발표했는데요. 부천 김포방송은 김포시가 교통약자를 위해 시행 중인 이음택 씨의 문제점을 보도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지역에서 매우 작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실 그분들에게는 매우 절실하고 또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공감하고 또 같이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는 게 지역 방송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역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